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앨범과 함께 돌아온 제이팟입니다. 멤버는 이번에는 진행을 맡게 된 저 엄준과 도팡, 석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볼 앨범은 플로우 글로우라는 아티스트 그룹이 올해 1월 21일에 발매한 동명의 앨범인 플로우 글로우입니다. 이 플로우 글로우는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일본 버추얼 유튜버 기획사인 홀로라이브 프로덕션의 산하 브랜드 홀로라이브 디바이스의 두 번째 그룹이자 5인조 여성 버추얼 아티스트 그룹입니다. 2024년 11월 9일에 데뷔했고 기존 홀로라이브 멤버들에 비해 음악 아티스트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둔 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룹인 만큼 멤버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리더인 이사키 리오나, 코가네이 리코, 미즈미야 스우, 린도 치아야, 티키라라 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멤버들의 비주얼이나 컨셉적으로 힙합 스트릿 계열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맞춰 이번 앨범도 꽤나 힙합이 메인이 되는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들 감상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서비 형부터 한번 들어볼까? 일단 내가 처음 들었을 때는 버추얼 아이돌 앨범을 내가 듣질 않아서 잘 몰랐었는데 이런 컨셉이나 어떤 음악적인 방향성 그런 게 뭔가 다를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지도 않아서 나쁘지 않게 들었지만 앨범 자체의 퀄리티가 엄청 높진 않아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 그럼 다음으로는 내 감상을 좀 짧게 얘기해 보면 난 처음 들을 때 일단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두 가지 어느 정도 키워드가 있잖아. 어, 그 키워드를 먼저 알고 듣다 보니까 약간의 선입견이 없다고 했으면 좀 거짓말일 것 같아. 그래서 특히나 또 힙합이나 락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래퍼 혹은 아이돌 밴드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좀 아이돌이 이 장르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속히 말하는 갈드컵이 가끔 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거를 좀 인식하고 들었었는데 오히려 인식하고 들은 게 더 나은 거였던 것 같아. 이 앨범의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그 특징을 좀 잘 살린 점이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게 내 감상이었고. 도팡이 형은 어떻게 생각했어? 나도 뭐 버추얼 아이돌 아니면 버추얼 스트리머들, 버추얼 싱어들 많이 그렇게 듣는 편은 아닌데 이게 이렇게까지 유명한 그룹은 듣긴 하거든. 홀로라이브에서 나온 앨범 같은 경우는 되게 규모가 크니까 이 그지. 구독자도 뭐 아직은 100만 넘은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플로우 글로우는 어, 말고 이제 다른 버튜버 분들은 막 300만, 200만, 100만 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 그지, 그래서 그치. 유명하시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앨범 나오면 다 들어보고 해 가지고 나도 막 이렇게 마니악한 사람들까지는 들어보진 않지만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뭐 아티스트라면 아티스트, 유튜버라면 유튜버, 뭐 싱어라면 싱어 이렇게 해서 들어보는데 확실히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음악이 있거든. 좀 컨셉적인 음악? 그치. 근데 사실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그걸 떼놓고 봐도 그냥 잘 만든 앨범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냥 그런 컨셉을 살리면서도 어떤 사운드적인 것도 꽤 괜찮다. 나 역시 뭐 그렇게 엄청나게 음악적 성과나 이런 거 애초에 기대조차 안 했고. 뭐 아까 괜찮은 수준으로 만들었다. 그래도. 엄준이가 말했다시피 나도 뭐 그런 선입견이 뭐 솔직히 없다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그지, 근데 뭐 있는 걸 감안하고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상의 영역이니까 그지. 그리고 사실이기도 하고. 뭐 사실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음. 애초에 전문 음악가는 아니니까 뭐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나는 기대 이상이었어. 뭐 내 기대가 낮은 것도 한몫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기대 이상이었다 나는. 전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은 있는 게 섭이 형 의견이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가 좀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모로 생각보다는 괜찮은 앨범이었다가 좀 중론인 것 같네 세 명 다. 맞아.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와 비교하는 거는 음, 그렇게 좋은 감상은 아니지만 사실 그지. 비교론이라는 게 있을 만큼 이게 다른 아티스트 여타 음악을 중점적으로 하는 아티스트들과 솔직히 말해서 이번 앨범 혹은 이 플로우라는 그룹을 이렇게 딱 둘 놓고 비교하는 거는 올바른 태도는 솔직히 아닌 것 같긴 하거든. 솔직히. 그지. 근데 그 사람들만큼 잘하면은 굳이 아이돌을 할 필요가 없긴 하지. 개인으로 따로 음반을 내든가 하겠지. 뭐 뭐 꼭, 뭐가 됐든 어, 그래서
그렇게 딱 둘이 비교하는 건 나는 그렇게 옳은 방법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엇 무엇 치고는 이라는 아, 거가 되게 부정적으로 쓸 때가 많은데 나는 뭐 그렇게 생각 솔직히 하지 않고 오히려 그지. 어떤 컨셉적인 거를 빼고 그냥 아예 그냥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들어도 괜찮은 앨범이었다. 그냥 막 '아 못 들어 주겠다. 아우 막 버추얼 유튜버들 막 이런 솔직히 그건 아니었어. 음. 그 정도는 아니다. 그치. 그냥 모르고 들어도 괜찮은 수준. 그럼 어느 정도 감상은 다 들은 것 같네. 그럼 서병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의견을 좀 들어볼까? 일단 나는 이 아이돌 그리고 버추얼 아이돌 이런 것들이 약간 장르적인 구분도 있고 그냥 얼핏 봤을 때도 분명히 다른 점이 있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도 또 한국 버추얼 아이돌하고 일본 버추얼 아이돌 세계가 약간 많이 다른 것 같아.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음. 방송적으로도 다르겠지 아무래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 일본 버추얼 아이돌 음악을 들었을 때는 한국 버추얼 아이돌 들을 때랑 감상이 완전 달랐던 게 확실히 어떤 음악적으로 뭔가 한국 버추얼 아이돌은 케이팝이라는 엄청 대중적인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일본 버추얼 아이돌은 그런 정해진 게 딱히 적용화된 게 없다 해야 되나? 다양한 어떤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버추얼은 케이팝 아이돌이랑 큰 틀에서는 비슷한 음악적 모습을 어 따라가는데 맞아 맞아. 일본 버튜버는 완전 그것보다는 좀 아,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첫 번째로. 음, 그리고 어떤 컨셉 이런 게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다시 생각해 일본이 보니까 일본이 더 음, 강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음악을 듣고 나서 꼭 그렇지만 않구나 라고도 느꼈어. 왜냐면 엄청 막 캐릭터성이 강한 그런 앨범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아이돌과의 차이점은 나는 그 캐릭터성이 얼마나 짙냐라고 생각을 하거든. 버추얼 아이돌과 일반 아이돌. 실물 아이돌. 음, 그래서 물론 그 컨셉적인 게 강한 아이돌, 예를 들어 옛날에 에스파 그런 느낌, 그지? 막 그런 로켓 펀쳐 약간 이러고. 음, 그런 컨셉, 특히 SM 그런 회사에서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성을 부여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간 현실 아이돌이랑 버추얼 아이돌이랑은 그 캐릭터성에서 약간 차이가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컨셉이 약간 이번 앨범에서는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아.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니즈를 채워줄 만큼 사람에게. 음. 나도 네,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게 기존 VTuber 같은 경우는 컨셉이 좀 내가 저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니지산지였나 홀로라이브였나 막 무슨 시간을 관장하는 신인이 몇천 살이니 막 이런 컨셉이 있잖아. 물론 그게 그치. 매력이긴 한데 나같이 VTuber 문화에 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거든, 내 감상에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해. 실제로 에스파도 약간 말이 많았잖아. 막 로켓 펀쳐 이런 거 하고 가상 세계 뭐 AI, AE 아무튼 광야를 걸어가 이러면서 그런 컨셉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호불호가 있을 건데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런 걸 좋아해 준 사람이 많으니까 또 버티버 음악 많이 듣겠지. 근데 이번에는 그 중간점에서 어느 정도 컨셉적인 특성을 살리면서도 너무 과하진 않게 했다. 장점만 많이 살린 것 같아 개인적으로. 컨셉이 좀 강하다는 버튜버의 특성상 에서 나올 수 있는 장점을 좀 많이 살렸다. 맞아 맞아. 근데 음. 물론 컨셉이 강하다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지. 약간 후시마치 스이세이 혹은 그 누구야 선장 호쇼마린. 호쇼마린. 어쇼마린 그 정도까지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버겁지만 그래도 약간 이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확실히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내 음. 생각에 호셔마리는 컨셉이 좀 강하고 맞아 맞아. 호시마치 스이세이는 컨셉이 되게 약하고 음악적으로만 따지면. 방송적으로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 방송은 또 방송의 영역이어서
방송을 자주 보는 사람들만이 알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음악이나 어. 작업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완전 양극단인 것 같아 둘이. 솔직히 그래서 같은 나는 비유로 놓는 거는 좀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가 딱 호시마치 스이세이부터 호시오 마린까지가 딱 동선인 것 같다. 볼 수 나는 있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왜냐하면 호시마치 스이세이는 완전 대중적인 제이팝을 하는 사람이고 호쇼마리는 완전 컨셉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거는 사실 좋은 비유는라고 생각하진 않아. 완전 어, 극단이야 둘이. 나는 그렇게 느꼈어 근데. 나는 아니라고 스위치를 하면 아니겠지만. 나는 스위치를 그거는 노리는 내가 볼 때 그거는 옳은 비유는 아니고 근데 그건 있지. 그냥 둘 다 대중적 인기가 엄청 많아.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느낀 것 같은데 굳이 따지면 그렇진 않다. 아, 정리하면 뭐 둘 다 인기가 많지만 성격이 오히려 양극단이라서 그 각각의 특성을 잘 살린 성공사를 볼 수 있겠네. 컨셉의 맞아, 특성을 맞아, 잘 살린 맞아. 맞아, 성공사례가 맞아. 마린이고. 그래서 약간 호시마치 스이세이 쪽이 가깝지 않나. 결로만 따지면 앨범은. 그렇지 그쪽 나도 으로 그쪽이라고 생각해. 이 앨범이 되게 컨셉적이지는 않으니까. 맞아. 그지. 그래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있었으니까 또.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 앨범이 그런 컨셉적인 거를 굉장히 대중적으로도 잘 살린 앨범이라 생각해. 그 뭐야 정보를 좀 보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이 방송도 하잖아 일단. 아무리 음반 쪽에 방점을 좀 찍었다고 해도 그치? 일단 홀로라이브 버튜버로서 라이브도 하고 실제로 이거 음반 내고 나서 뭐 인터뷰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그 라이브 특집 라이브 같은 거 했다며. 음. 그거 아무튼 그래서 이 버튜버에 대해서 살짝 대충 찾아봤는데 애초에 그 방송적인 컨셉도 그렇게 막 강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 어느 정도 현실과 되게 많이 맞닿아 있는 느낌이었어. 무슨 느낌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줘. 약간 너무 판타지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닌가? 판타지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 내가 아는 버튜버가 다 그래서 다 좀 판타지스러운 게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어도 뭐 리오나 그 리더 보면은 스토이크하고 승부욕에 강한 성격이지만 작은 동물을 보면 사족을 못 쓰는 반전 매력이 있다. 뭐 소년만으로 좋아한다. 겉모습은 쿨하지만 내면은 열정적이다. 이게 컨셉 아니야. 그렇지. 캐릭터니까. 그렇지. 캐릭터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컨셉인 거 모르고 보면은 이 사람 본체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 그 다른 멤버들도 다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애초에 그렇지. 이 설정 자체가 좀 이런 컨셉추얼한 성격이 너무 강해져서 좀 거부감이 드는 그런 거로 인한 부작용이 적은 컨셉이지 않았나 애초에. 그렇게도 생각이 되네 지금 보니까. 근데 그게 그 버튜버로서는 약점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지? 맞지. 니즈를 채워주지 왜냐면 못하니까. 컨셉이 되게 강한 특수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이 버튜버는 약간 특수 시장이잖아 어떻게 보면. 아니 마이너. 마이너는 아니지 이제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약간 취향이 마이너한데 시장은 취향이 메이저한 마이너. 그렇지. 진짜 향 완전 레드오션이잖아. 맞아. 그지? 나는 이제 치지직을 많이 보는데 응. 치지직에 보면은 스트리머의 진짜 한 70% 이상이 다 이제는 그 버추얼 아바타라고 하나?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아, 라이브 2D 캐릭터. 응. 모르겠어. 버추얼 캐릭터. 뭐 판타기를 해도 되고. 그걸 깔고 하더라고. 그치. 그만큼 진짜 이제는 노캠 방송을 할 바에는 그냥 그런 캐릭터를 쓰고 한다고 해야 되나? 뭐 캐릭터를 보여주고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할 만큼 사실 이제는 버튜버 시장이 엄청 메이저한데 맞아. 그 속에서 사실 이런 좀 약한 컨셉? 뭐 좀 희미한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약점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음악적인 거에서는 좀 대중적으로는 좀 먹히지 않았나 싶기도 해. 맞아. 그 애초에 버추얼 유튜버를 좀 보는 시장은 약간 향신료 강한 음식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매니악하지. 슴슴하면은 이렇게 슴슴해 버리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좀 컨셉부터 이렇게 잡고 간 것부터가 약간 홀로라이브가 칼을 갈고 나온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 애초에 얘네들은 좀 음악에 방점을 두고 하겠다. 내가 알기로는 이거 전에 또 음악에 방점을 둔 비슷한 프로젝트, 이 같은 프로젝트지. 홀로라이브 디바이스.
여기서도 전에 한 명 있었는데 이쪽은 실패한 것 같더라고. 아니 실패까지는 아니고 좀 다른 것 같아 색깔이. 그러니까 음. 실패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왜냐면 그 유튜브 쇼츠라든지 유튜브 유행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밈? 유행하는 약간 밈 밈.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래서 실패까지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아예 방향이 다른 것 같아. 아, 그게 이제 리그로스라는 그룹인데 한국인도 들어가 있어 거기에. 음. 처음에 한국인이라고 안 밝혔는데 누가 봐도 한국인이야. 막 바탕화면도 한국어로 돼 있고 굳이 안 숨겼구나. 윈도우 설정도 막 한국어로 돼 있고 막 음. 한국어 밈 쓰고 그래서 본인이 한국인이라고 안 했는데 나중에 한국에서 왔다고 뭐 밝혔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꽤 인기가 많아. 나도 이제 유튜브 저걸로 좀 뜨거든. 추천? 알고리즘으로. 음. 나는 버트버는 이제는 잘 안 보는데 안 봐도 이게 자꾸 유튜브 그걸로 뜨더라고. 그만큼 한국에서 인기도 많은데 그분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 리글로스라는 그룹인데 거기는 약간 같이 성장하는 그룹이야. 음악적으로. 맞아. 약간 아, 성장형 아이돌 같은 느낌이더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잘하는 사람 혹은 처음부터 좀 치는 사람, 그러니까 용병 같은 개념이 플로우 굴러오고 처음에 나왔던 데바이스라고 얘네 회사가 좀 다르거든. 아예. 약간 산화 브랜드처럼 또 음. 쪼개진 거잖아. 얘네 회사가 좀 달라. 유니클로와 GU 이런 것처럼 아예 음. 회사가 좀 달라. 그러니까 모회사는 계열사. 어떻게 보면 홀로라이브인데 그런 것처럼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낸 그룹은 약간 같이 성장해가는 성장형 아이돌이고 이 두 번째로 낸 플로우 글로우는 약간 외인 구단, 용병 이런 느낌. 음. 하던 놈들 모아서 하는 거. 그래서 좀 실력이 좀 어떻게 보면 이미 증명이 끝난 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게 이런 거라 사실 실패까지는 말할 수는 없진 않나. 근데 음원 성적 이런 거는 솔직히 모르겠어. 아무튼 컨셉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봤고. 근데 뭐 아이돌 관련해서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런 아이돌 뭐 한국에도 다양한 종류의 아이돌이 있지만 일본에서 약간 할 수 있는 버추얼 아이돌 이런 게 굉장히 장점이라 생각을 하는데 일본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 근데 음. 음. 서비가 좀 서두에 말했나? 아까 감상에 말했나 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 일본이 훨씬 더 다양한 컨셉의 음악, 앨범 이런 게 많다고 했잖아. 스펙트럼이 음. 좀 더 그리고 넓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한국은 약간 케이팝에 좀 편중된 스타일? 케이팝이라는 버튜버가 어떤 아니 그냥 그런 아이돌 마이너한 아이돌? 버추얼 아이돌. 버추얼 아이돌? 그러니까 그 버추얼 어, 아이돌이 약간 케이팝에 좀 편중된 음악을 좀 한다 요렇게 말했잖아. 맞아 맞아. 음. 근데 나도 이거 완전 동감하거든. 우리나라에서 버추얼 아이돌 하면 솔직히 나도 이 세계 아이돌. 플레이브. 플레이브 뭐 이런 분들 근데 계시지. 플레이브는 이분들이랑 비교하기는 뭐 그지, 아무튼 그지. 물론 뭐 그분들도 버추얼 아이돌이긴 하지만 플레이브는 좀 뺄게. 솔직히 그건 너무 어나더긴 해. 아니다. 플레이브도 넣자. 어차피 호쇼마리 이런 사람도 넣으니까. 그렇지. 결과적으로 그치. 틀은 똑같으니까. 결은 비슷하니까. 플레이브 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 사실 케이팝 그분들은 대놓고 케이팝 아이돌이고. 케이팝이지. 그지. 이 세계 아이돌도 어떻게 보면 케이팝 아이돌 같은 음악을 하고 맞아 맞아. 그지. 케이팝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많이 음악을 하는 정말 것 같아. 정말 송구스럽게도 그 두 아티스트 빼고 잘 모르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 사실 근데 헤비는 그룹이 아니니까 그분은 이제 그룹이었다가 나오셨지. 아이돌 솔로니까 아이돌이긴 음. 하지만 뭐 그런 음악을 하는 건 아니지 사실. 그래서 헤비분은 좀 제외를 하고 예외. 그래서 음, 약간 음, K 장르스러운 음악을 하는 건 팩트긴 하지. 약간 맞아 헤비 맞아. 그분도 데이식스 같은 음악 하시잖아, 솔직히. 맞아. 루시 데이식스 이런 음악. 그치. 근데 루시 데이식스를 케이팝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으니까. 케이팝이지. 그지. 그런 음악과 좀 결이 달라요. 얘네는 다른데요? 뭐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솔직히. 시도가 나도 많이 없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런 나도 음악적인 진짜 시도. 동감 많이 하는 게 일본 버추얼 아이돌을 좀 전면에 대해서 일본 버튜버들은 약간 구분이 되는 느낌이거든. 아이돌이랑 J-팝이랑은 너무 넓어지니까 아이돌이랑 좀 실물 아이돌이랑 좀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느낌인데 한국 버추얼 아이돌 컨셉을 가진 버추얼 유튜버든 크리에이터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따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케이팝의 새로운 갈래처럼 케이팝의 연장선 같아. 케이팝 아이돌의. 딱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엄준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섭이도 그렇고 다 비슷한 말을 했는데 나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시장의 차이라고 생각해. 아,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호쇼 마린과 호시마치 스이센이 다르다고 했잖아. 그치. 음. 그게 양립이 가능한 게 호쇼 마린이 호쇼 마린다운 뭐 선장스러운 음악,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 혹은 뭐 약간 시몬했다. 17살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뭐 귀염 뽀짝한 이런 음악, 음. 그런 걸 해도 충분히 즐기고 그치. 시장이 유지되고 상업적으로 실패하지 않으니까. 상업적으로 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 맞아, 맞아. 근데 이거는 호쇼 마린이라는 분 말고도 뭐 키즈나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지. 조상님. 칼리오페. 모리 칼리오페도 내가 지금 녹음일 기준 어젠가 이틀 전에 들어봤는데 또 완전 좀 달라. 완전 컨셉적이야. 근데 호쇼 마린과는 또 다르고 제이팝스럽지도 않고, 그분들은 또 미국, 그러니까 영어로 노래를 내셨더라고. 또 글로벌이니까. 아마 EN으로 알고 있거든. 그분은. 맞아. 글로벌. 그래서 스틸. 완전 막 약간 헤비 메탈까진 아닌데 약간 메탈스러운 음악? 막 이런 것도 하니까 이게 확실히 듣는 재미가 있어. 맞아, 맞아. 일단 장르부터가 되게 차이가 크니까. 이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걸어다니는 기업? 맞지. 중소기업? 중견 기업이지, 거의. 뭐 중견, 거의 중견이라 할 수 있어, 사실. 중견이야, 그런 사실. 거. 들어간 돈만 보면 진짜 자본 규모가 말이 안 되지. 맞아. 나도 듣는 게 이 버튜버들 커버하는 게 버튜버들 수익에 도움이 안 된대. 쓰는 돈이 훨씬 많아서. 아, 그거는 이제 약간 홍보에 가깝지, 마케팅 사실. 같은 느낌이구나. 뭐 앨범을 내고 앨범 활동을 하고 이런 거랑 다르게 그냥 유튜브에 막 커버 같은 거 하잖아. 음. 그런 거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수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래. 진짜 팬들에 대한 보답이래. 그게. 진짜 음. 서비스. 수익은 사실 이제 그 라이브. 아카 슈퍼 그 빨간 걸로 슈퍼챗. 어, 빨, 큰형님들. 빨간 걸로 많이 버시고, 물론 뭐 그거 외에도 벌지만 어쨌든 그런 것 자체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컨셉이 좀 뚜렷하고 그걸로 인기를 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하는 식, 팬들에게 보답을 하고 이런 약간 주고받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시장이 생기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고 자신들만의 컨셉을 내세우면서도 그런 것 차이이지 않을까. 섭이가 말한 대로 한국이 조금 시도가 덜 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게 맞아. 왜냐면 홀로 라이브도 이미 있는 시장에서 세운 게 아니잖아. 그치. 개척한 거지. 홀로 라이브도 개척자거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너무 케이팝스러운 음악이 아니라 좀 컨셉적인 음악, 어떻게 보면은 독자적인 음악, 요런 게 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섭이의 어떤 아쉬움 같은 거 충분히 인정해. 그러니까 시장의 차이도 있어서 이해는 되지만 아쉽긴 그럼에도 하다. 다양성이 조금 딸리는 거는 맞지 않나. 요건 나도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리고 또 네. 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향점이 좀 다른 것 같아. 한국의 이제 버추얼 아이돌하고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 버추얼 아이돌들의 약간 음악적인 지향성도 다를 뿐더러 방송적인 것도 다른 것 같아, 지향점이. 예를 들어 한국의 버추얼 아이돌들은 결국 이제 성공하면은 아이돌이 되겠다, 약간 이런 게 많이 보이거든. 일반 아이돌. 발사대로 쓰는 느낌? 결국의 지향점은 거기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음악적으로든 본인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은 이번에 막 콘서트도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 뭔가 독창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약간 한국의 케이팝 아이돌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지향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보다는 이미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거지, 사실. 음, 본인만의 방법으로. 뭐 그것도 독자적인 길이라고 하면 독자적이긴 한데 아무래도 다른 뭐 외국의 유튜버, 버추얼 아이돌처럼 엄청 큰 시도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뭐 그거는 내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해. 왜냐면
홀로 라이브에서 나오는 버트버들 콘서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J-팝의 좀 편승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이니까 포함이 된다고 해야 되나? 결국 규모가 커지면? 그렇지. 어느 정도 포함되는 건 있긴 한데 결이 다르긴 하지. 근데 조금 다르긴 하지 어, 좀. 서비가 말하는 거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을 해서 맞아, 맞아. '아 그래 너도 이제는 J-팝 시장의 일부야. 인정.' 인정받는 약간 거지. 이런 식으로 인정받는 거랑 그게 아니라 약간 좀 한국은 이미 있는 독자적인 영역보다는 유명해져서 K-팝 아이돌이 되거나 거기에 비슷한 위상을 어, 가지자 이런 맞아, 거잖아. 맞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나도 그래서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시장 차이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뭐 그런 독자적이지 않은 거를 좀 시도를 안 하는 경향도 뭐 있지 않나 해서. 그거의 연장선인데 아까 섭이 형이 말했듯이 기존에 있던 아이돌에 비해서 컨셉적인 게 더 강화된 느낌이 있잖아. 버추얼 아이돌들은. 그치. 근데 그 컨셉들이 되게 멤버별로 잘 되게 두드러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개성 느낌을 좀 있다. 많이 받아서 개성 있게 느껴져서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래도 재미는 있었다. 딱 봐도 음, 이거는 이쪽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되게 매력 있게 재미있는 부분으로 느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게 특이한 게 9곡 러닝 타임이라 해야 되나? 이게 딱 30분도 안 되잖아. 9곡이면. 어, 그 9곡 한 번만 쭉 들어도 대충은 이거 그 친구구나. 이거 그 친구구나. 이름은 모르지만 바로 이렇게 목소리가 다 구분이 됐단 말이야. 음. 솔직히 나는 막 4명만 돼도 한국 아이돌 4명만 돼도 그거 목소리 구분 못 하겠거든. 솔직히 나는. 자주 안 듣는 준이가, 것도 있지만. 어, 그리고 뭐 실제로 그렇게 프로듀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왜냐면 그 음. 목소리 톤이 너무 달라 버리면은 좀 튀고 이래 깨져버리지. 버리니까. 근데 그치. 여기는 그 목소리의 개성이 좀 두드러지고 캐릭터성. 캐릭터성. 그거는 이제 아이돌을 넘어서 이제 버추얼 아이돌이라서 할 수 있었던 좀 음악적인 특색이다. 장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고 이게 되게 큰 무기였던 것 같아. 사실 아이돌은 이런 시도를 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튀거나 듣기 거슬리진 않았거든. 음, 그냥 취향인 걸 좀 빼면. 어 그래서 동의해. 그 부분에서 좀 프로듀싱의 탁월성, 그 도팡이 형이 얘기했던 좀 음악적으로 되게 잘 만든, 나름 꽤 잘 만든 앨범이다라고 평가했던 것도 약간 이해가 갔어. 이런 부분도 좀 잘한 것 같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아이돌은 이제 톤을 맞추잖아 어떻게 보면. 결을 맞추지. 어, 그래서 자기 창법을 버리고 아이돌 톤, 해당 그룹의 톤을 맞춰서 쭉 부르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음, 물론 뭐 그렇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케이팝은 그렇게 하지 사실. 그지? 맞아. 왜냐하면은 음악에 대한 통일성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더 좀 곡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곡 구성에 더 잘 맞고 뭐 몰입. 프로듀싱도 어, 당연히 마찬가지고 몰입도도 뭐 당연히 맞고 그런데 사실 버튜버 아이돌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솔직히 말해서 같은 방식으로 승부하면 당연히 떨어지지. 그지? 그치. 애초에 기성 더 아이돌은. 잘하니까. 기성 음. 아이돌들이 보통 그 사람들은 뭐 기획사 같은 데서 거의 물론 뭐 연습생부터. 다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5년 이상 정도를 그냥 되게 트레이닝 받았다고 해야 되나? 아이돌이 그러면 되기 위해서 컸지. 거의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과 물론 이플로우 글로우도 약간 용병 같은 아이돌, 느낌으로 짜기도 했지만 음, 그럼에도 약간 정통적인 정도로 승부를 보면 당연히 딸리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야 사실. 이게 당연히 버튜버기 때문에 5명의 컨셉이 다 빛나야 되고 그지? 그래야 돼서 이런 선택을 한 건데 엄준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 대부분 이제 곡의 몰입이 우장창창창 무너지지. 맞아. 응, 그래서 솔직히 잘 안 듣고 그지? 그래서 어색하고. 어, 매니악한 편이거든. 음, 그래서 음, 그런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오히려 팝스럽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매니악 때문에 그런 음악만을 찾아서 듣는 경우가 있고 천천천천 지옥국처럼 그것이 빵 터지는 아, 경우도 있어. 오히려 아예 둘이 달라서. 음, 그치. 맞아, 맞아. 아예
그 두 명 보컬이 완전 뭐 둘 다 보컬 자체는 귀엽지만 매력이 아예 다르잖아. 맞아. 그지. 진짜 그 컨셉에도 되게 잘 맞았어. 악마랑 천사가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매니악한 케이스가 되게 잘 맞아서 이제 일반 음악씬에 영향을 확 줘버리는, 뭐 틱톡 바이럴이 됐든 뭐가 됐든 영향을 준 거니까. 음.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그런 음악은 솔직히 아니잖아. 이런 맞아. 그지. 사람들이 어.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좀 트렌디한 혹은 트렌디했던 음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맞아. 힙합에서. 그런데도 5명의 보컬 라인이 전부 살아 있고, 보컬 색이. 개성이 또 음. 살아있고. 그런 점에서 엄준이가 했던 말이 확실히 나도 공감이 가고. 그래서 이제 뭐 엄준이 발제에서 내 발제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아까 말했듯이 이런 원래 톤을 통일하는 게 정상인데 음. 그 5명의 톤을 전부 살리면서도 그 음악에 대한 좀 흐름이라 해야 되나? 결이라고 해야 되나를 부시지 않게 이 뒤에서 있는 믹싱 마스터링, 편곡 이런 부분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 많이 했겠구나.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너무 잘 이루었다. 보컬 외적으로 많이 탄탄하긴 했지. 그 사운드가 좋고 이런 거는 당연하니까 빼고 음. 그 내가 볼 때 정말 이 좀 고민을 많이 했는 거는 약간 파트 배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 어. 치고 빠지기. 왜냐면 왜냐면 또 이 5명의 음색을 전부 살려야 되니까 약간 그치. 테트리스 마냥 아다리가 안 맞으면 이게 줄이 지워져야 돼서 깔끔하게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이번에는 얘를 여기다 놓고 얘를 뒤에다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안 맞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 번 조절을 했을 것 같거든. 이 파트 분배.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그러면서 당연히 엔지니어링도 엄청 어려웠을 것 같고. 사운드 디자인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이 5명 다 음, 개성을 살리면서 또 음악성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이 뒤에 분들, 물론 뭐 이분들도 당연히 잘했지만 프런트도 정말 잘했지만 뒤에 있는 백도어 분들이, 백그라운드 분들이 정말 고생하지 않았을까. 맞아. 그게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좀 많이 티가 났어. 그리고 그냥 다른 아이돌 같은 경우는 목소리 톤 이렇게 막 안 튀게 하면은 또 장점이 파트 배분 그냥 좀 노래 못하는 친구나 이번 컨셉에 좀 안 맞는 친구들은 좀 파트 배분 확 줄여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이거는 티가 바로 그치. 나버리니까. 근데 약간 그런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좀 트와이스잖아. 맞아. 음, 그지? 트와이스도 그분 뭐시지? 그 지효 분인가? 어, 그 지효 분이 사실 훅 다 부르잖아. 치얼업 그지? 베이비 뭐 그치.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사실상, 어쩔 수가 없거든. 그게 그 JYP에서 무슨 지효를 꽂아주려고 막 그런 건 아니지. 지효를 1등으로 내세우려고 그래서가 아니거든. 그게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만들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음. 사실 이번 앨범 쭉 들어보면 그렇진 않잖아. 5명 그지? 거의 골고루 다 들어가 있고 어. 물론 케이팝 아이돌 패드처럼 막 초를 제거 뭐 이러진 않았지만 나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어도 좀 비슷비슷했을 것 좀 같아. 비슷비슷했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게 티가 너무 나버려. 이 정도로 하는데 갑자기 누구 하나만 확 줄었다 이래 버리면. 확실히 그게 약간 앨범 주제랑도 잘 맞는 것 같아. 음. 플로우 글로우라는 팀? 으쌰으쌰 맞아. 잘해보자.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우리 막 가사도 멋있어. 보면 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사운드 디자인, 뭐 엔지니어링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맞아. 나는 그래서 좋았어. 정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아이돌 음악 혹은 음, 버튜버 음악임에도 꽤 놀라면서 들었고, 와, 이건 정말 좋다. 아 맞아 이거는 맞아. 나 계속 듣겠다. 막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음. 나는 아직도 이번 트랙 뭐 나중에 최애곡 말하겠지만 어, 이번 트랙은 나는 계속 듣거든. 나는 인스트랑 그냥 음악 계속 이렇게 듣거든. 어, 음. 뭐 그런 곡이 있을 만큼 진짜 좋았어. 정말로. 할 얘기 다 끝난 것 같으니까 늘 하던 대로 이제 각자 앨범에 대한 별점이랑 이유를 한번 말해볼까? 우선 발제 순서대로 서비 형부터. 나는 일단은 3점인 것 같아. 이 앨범. 어떤 왜냐하면은 면에서? 어.
확실히 그 인스트, 그러니까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다고 했지만 보컬이 그 비트에 많이 잡아먹혔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래서 약간 확실히 물론 장르적인 부분이 힙합적으로 많이 컸지만 그런 부분에 완벽하게 만족을 시켜주지 못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힙합을 좀 많이 좀 힙합 팬이기도 하니까 형이 그 점에서 좀 맞아. 더 감도 높게 느껴지긴 했겠네. 아쉬운 점들이. 그러니까 뭐 기준점을 애초에 그런 점으로 일반 힙합으로 두고 생각을 하면은 아쉬운 앨범이긴 했지만 아까 말했듯이 뭐 아이돌 치고는 굉장히 좋은 앨범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어, 3점. 다음으로는 내가 별점 매기면 나는 3.5점인 것 같아. 3.5? 음. 3.5. 되게 높네. 난 항상 그냥 형들보다 0.5점씩 높은 것 같아 보면. 3.5점인 이유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아이돌 치고라는 말에서 아이돌 치고라는 말이 붙는 순간 붙은 음악 중에서 제일 잘 해낸 게 아닐까. 아이돌 중에서 제일 아이돌이 낼 수 있는 음악 중에 제일 성공적인 앨범이 아니었나. 그런 결이라고 생각해. 이 플로우 글로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있잖아. 뭐 음. 특색들이 있고 어. 그 특색들을 좀 잘 살린 것 같아서 플로우 글로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앨범이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 이대로만 가면 썩 괜찮은 앨범이지 않을까. 물론 심지어 내가 좀 이렇게 보컬의 특색이 좀 많이 두드러지는 음악을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썩 괜찮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3.5점. 오히려 이거는 내 취향에 딱 저격하는 노래가 아니었어서 0.5점 더 추가한 것 같기도 해. 내 취향 아닌데 이렇게 들었을 정도면 넌 0.5점 개추 더 받아라. 이런 느낌으로 준 느낌이지. 그럼 도팡이 형은? 나는 별 3개. 음. 왜냐면 나는 음악을 평가할 때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 나도 잘 신경 안 써. 아, 취향 같은 거는 좀 빼놓지. 아니, 그러니까 취향이 아니라 어. 아이돌이니까. 아이돌 치고, 버튜버 치고, 유튜버 치고, 난 이런 거 신경 안 써. 음악 평가할 때는. 나도 그래. 그래서 별 3개야. 별 3개. 그래서 별 3개라기보다는 그런 거 상관없이 여도 별 3개야. 왜냐면 일단은 아까 내가 했던 칭찬들, 뭐 백그라운드에 대한 어떤 칭찬 이런 거를 했으니까 아쉬운 점을 좀 얘기해보면.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 그냥 랩을 못해. 그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솔직히 맞아. 이거는 어쩔 수가 노래도 없어. 노래도 쉽지 않았어 근데. 아니 오히려 보컬을 잘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음. 보컬 파트는 되게 괜찮아. 그리고 확실히 튠을 먹었을 때가 좀 많이 나. 나도 그건 동의해 진짜. 맞아. 이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약간 귀염귀염하잖아 이 5분들이. 물론 맞아. 뭐 그치. 약간 아니고 약간 걸크러쉬로 나가시는 어. 분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약간 귀염귀염한 이런 보컬이라고 해야 되나? 여자력 높다고 하지, 일본에선. 그런 에겐. 뭐 그런 스타일이 좀 약간 강하게 때리는 음악이 좀 있거든. FG 로드스터라든가 음. 이런 거. 뭐 메이키 브레이키도 그렇고 음. 이번 음악 너무 좀 안 맞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인정. 백그라운드가 많이 애를 써도 그냥 태생적으로 솔직히 좀 안 맞아. 힘이 좀 없긴 해 맞아. 기본적으로. 그리고 소리. 이제 Stay by My Side 같은 노래 있거든. 이 어. 8번 음악.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실력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 노래 그렇지. 자체가. 왜냐면 재경. 사운드가 좀 많이 비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공허하고 좀 약간 감성적인 거를 자극하는 노래잖아. 어떻게 보면. 실제로도 어쿠스틱. 이 곡 코멘트를 보면 1주년을 기념하여 발매된 노래라고 하니까 그런 어떤 동료를 테마로 한 이 곡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실력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를 버티기가 좀 힘들었어. 솔직히 들을 때. 인정. 실력적 보컬의 실력이 좀 나쁘게 말하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실히 드러났다. 아쉬운 점이. 근데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건 전문 프로가 아니니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 싶은데 전문 음악분들, 그러니까 전문 음악분들, 하여튼 그냥 음악 하는 사람들의 앨범을 들어봐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곡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랑
본인의 어떤 보컬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 실력이 떨어진 것도 있는데 결이 거기 안 맞았다. 플러스 결이 안 맞는 거는 이분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음악가 분들도 그렇게 안 맞는 게 있어. 안 맞는 음악 비슷하게 하면 좀 아무래도 아쉽긴 하지. 그래서 사실 시도를 하는 거랑 그 시도를 잘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그치.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이분들이 뭐 실력이 낮다 뭐 이래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공통적인 단점이고,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나는 별 3점인 이유는 뭐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5명의 매력이 잘 살았고, 또 사운드 자체도 이 5명의 매력을 최대한 살리는 앨범이 아니었나 해서 나는 별 3개. 그러면 3명이라서 이게 평균을 내기 어렵네. 근데 그냥 3점으로 쇼부 칠게요. 굿. 2명이 3점이고, 한 명이 두 명이 3.5고. 3점이니까. 과반수네. 근데 뭐 별 3개 정도여도 만족하지 않을까 싶긴 해. 나는 근데 나는 별 3개 맞아요. 별 3개 해도 다 납득가는 말이기 때문에. 첫 앨범이기도 그러면 하고. 이번 앨범 플로우 글로우의 별점은 3점. 좋습니다. 5등도 5등도 잘한 거야. 5등도 잘한 거야. 5등땅. 5등이 오케이. 5등도 5등이라니까 잘한 거네. 많이 높긴 하네. 좋긴 하지. 그럼 이제 각자 최애곡 뭔지 한번 들어볼까? 나는 이번 트랙 로드. 로드 로드 로드. 통했구나. 왜냐? 난 이걸 딱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지야 야호 그냥 바로 나왔어 그냥. 바로 그냥 외쳐버렸어. 너무 많이 최근에 듣던 음악이기도 하고 관심 있던 장르였기도 하고 음, 그래서 되게 친근함도 있었지만 어떤 그런 장르적인 부분을 많이 채워준 트랙이었고 또 사운드도 그만큼 잘 따라와줘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다. 통했구나 한 거 보면은 도팡이 형도 혹시 최애곡이 2번인가? 근데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2번이 내 최애곡이야. 로드. 그럼 2번 근데 같은 통한 김에 한번 한꺼번에 몰아서 싹 다 구속시켜볼까? 이 로드 이 곡이 여러 장르가 좀 섞여 있거든. 뭐 맞아. 대놓고 레이지스러운 음악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뭐 여러 이제 음악이 좀 섞여 있는데, 근데 나는 이 로드가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튠이 너무 좋았어. 튠. 아, 이 팝튠 껴서 하는 게 너무 좋았어. 그냥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시작되는 이 곡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물론 당연히 사운드도 진짜 완전 좋아하지만 두 번째 앨범 나올 때는 이런 스타일로만 좀 꽉꽉 채우면 그럼 난, 너 성공할 수 있어. 아니, 성공은 이미 하셨는데 아, 성공은 이미 했지 이분들. 근데 그냥 내 욕심이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완전 내 취향이었고 이번 노래 자체는. 음, 그리고 이 각자 5명의 어떤 귀여움을, 약간 귀여우면서도 좀 약간 포부가 있어 이번 노래가. 맞아. 음, 근데 그거를 좀 제일 잘 나타낸 것 같아. 약간 컨셉도 제일 잘 드러낸 것 같아. 이 5명이 컨셉이 약간 블랙핑크처럼 걸크러쉬만 내세운 게 아니잖아. 음, 음, 약간 귀여우면서도 멋진? 약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이분들의 컨셉인 것 같거든. 맞아, 그치. 맞아. 할 그래서 땐 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번 트랙이 제일 잘 나타내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어서 사운드도 내 취향이지만 컨셉적인 것도 잘 나타낸 것 같아서 이번 트랙. 2번. 나는 5번, 2번 고민 많이 했거든. 최애곡을. 근데 나는 결국 5번으로 정하긴 했어. 왜냐면 뭐라 해야 되지? 그냥 5번이 제일 귀에 익었다고 해야 되나? 익숙했다. 그런 귀에 좀 많이 익숙했고 그래서 그냥 제일 듣기 편했고 근데 굿 이너프 이 곡은 실제로 이지 리스닝을 노리고 만든 노래가 맞아.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럼 내가 들은 게 맞았네. 여담으로 나는 이 3번 트랙, 퍼니셔를 들었을 퍼니셔. 때 아니죠. 약간 그 아이브의 베디가 많이 떠올랐었는데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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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약간 베리 약간 비슷하지 않았나? 맞아. 나도 약간 근데 그래서 나는 솔직히 베디보다는 다른 거 생각하긴 했는데 어, 좀 노리고 맞는 것 같긴 해. 그런 그 느낌이 약간 둘 다 티핑 뭐 포인트를. 힙합이기도 하고. 귀에 박히는 포인트. 음. 어, 어. 그래서 나는 이 굿 이너프가 약간 뉴진스 빌 음악인 것 같아. 맞아 음, 맞아 나도 그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맞아 왜냐면 그 유진스 비트도 좀 비슷하고
아마 장르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 제니스가 저지인가? 했던 저지 클럽? 저지 댄스? 저지 클럽? 어.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저지 댄스도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3명이서 사실 2번, 5번을 뽑았잖아. 근데 2번, 5번이 좀 비슷해. 음악이. 맞아. 약간 이렇게 좀 강하지 않아. 결이 그치. 결이. 확실히 이런 음악을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잘 어울리기도 하고. 맞아. 좀 잘 어울려. 확실히 좀 막 센 거 있잖아. Make It Break It, FG 로스타 이런 로드스터. 것도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이 로드랑 굿이너프 이런 곡을 좀 많이 잘하신다. 잘 차라리 어울리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시면. 맞아. 근데 잘 어울려 실제로. 그냥 로드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 좀 스트릿, 힙합 이런 향 첨가 이런 컨셉을 버리지도 않으면서 좀 한 거라. 근데 왜 그게 됐냐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장르는 가사의 어떤 무게감 이런 게 별로 없어 사실. 그래서 약간 가벼운 가사, 가벼운 래핑으로도 되게 꽂히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요소가 약간 맞아서 또 좋게 들리지 않았나. 그리고 또 5번 고른 이유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고르고 나서 고르고 보니까 제목이 또 굿 이너프여서 약간 내 감상이랑도 좀 맞지 않았나. 이 정도면 버추얼 아이돌 치고 굿 이너프. 굿이너프. 굿 이너프. 가사도 대충 그런 가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사도 대충 봤더니 오늘 이번 이 팟캐스트 내 주제는 굿 이너프. 아이돌 치고 굿이너프. 굿 이너프. Good enough. 너네 사회인 야구장 치고 잘해. 너네 재능 있어. 너는 재능 있어. 근데 그대로만 해. 프로는 모르겠는데 사회 야구인 치고 잘해. 아무튼 최애곡도 선정해봤고 그럼 이제 그 외에 혹시 관련된 앨범이나 아티스트 추천해줄 만한 사람이나 앨범 있을까? 일단은 또 고민을 해봤지. 음. 버튜벌 아이돌 혹은 인터넷 아이돌 문화에서 추천한 곡을 뽑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컨셉이 좀 짙은? 그러니까 아 분야를 떠나서 기믹. 뭐 실제 아이돌이 됐든 뭐 기믹이 됐든 뭐가 됐든 컨셉이 좀 짙은 아이돌 중에 명반을 뽑아야 되나라는 전자와 후자의 고민이 좀 있었어. 어. 음. 근데 결국에는 더 나은 음악이 있는 더 좋은 앨범을 꼽자라고 해서 후자를 골랐구나. 그러다 보니까 후자를 골랐고 솔직히 말해서 제이팝을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누구나도 아는 퍼퓸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을 가져왔어. 퍼퓸. 이번에 또 은퇴. 퍼퓸이 또 2025년 그 홍백가 잘 앞전. 까먹었네요. 예, 홍백가 합전을 기준으로 활동 휴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아프네요. 퍼바오야 돌아와 하는 퍼버야. 또 퍼바우. 보면서 좀 우크렐. 찡했던 네. 그룹이었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사실 퍼퓸에 대해서는 사실 2025년에 네뷸라 로맨스 파트 2를 다른 팟캐스트에서 우리가 할 정도로 이분들의 음악은 뭐 이미 증명이 돼 있고 퍼퓸이라는 거는 뭐 사실 일본인이면 누구나 다 알고 그죠. 그런 국민적 아이돌인데 뭐 홍백가 합전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또 그 지아이돌의 어떻게 보면 제일 성공한 케이스거든. 음. 실제로 지역 아이돌이었고 지금의 어떤 대형 아티스트 또 국민적 아이돌로 된 케이스 중 하나인데 그래서 첫 번째 앨범을 가져왔고 아이돌이라는 그룹이 이 정도의 앨범도 낼 수 있구나.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고 이 정도로 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나. 음악적으로. 음악적으로 됐든 사회적으로 됐든 실제로 2008년에 이 앨범을 내고 나서 테크노팝이 일본에서 그냥 부활을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나왔던 찰리 XCS의 브렛. 360? 브렛. 브렛하고 되게 비슷한 류의 앨범이거든. 하우스. 뭐 하우스를 포함해서 이거는 테크노니까. 그래서 이 앨범을 소개하고 싶었어.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해서 다른 아티스트나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딸리는 음악을 하는 게 아니다. 그지. 그건 아니지. 그런 반증도 여기 있고 다른 아티스트를 오히려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명반을 낸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치. 정리하자면 아이돌의 고점, 아이돌의 극위를 보여주겠다. 이런 느낌인가? 이 앨범이. 그렇지. 거의 일본에서 낸 아이돌 중에 가장 뛰어난 앨범 꼽으라면 이걸 꼽는 사람이 많아. 나도 이걸 꼽고. 아이돌로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애 고점.
그리고 이런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퍼퓸이라는 그룹이 국민적 아이돌이 될 수 있었고 또 퍼퓸을 보고 많은 지하 아이돌들이 또 꿈을 성장한 키우고. 계기가 꿈을 키우고 음. 성장한 계기가 돼요. 때문에 아이코닉하네. 어떻게 보면은 AKB의 전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퍼퓸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AKB라는 대형 아티스트라고 해야 되나? 대형 아이돌이 아이돌. 지역에서 메이저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사업 모델도 제시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사람도 있거든. 뭐 이건 그지. 성공 어떻게 사례가 보면 생기니까. 근데 나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뭐 그렇게 말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이걸 뽑아왔어. 아무튼 다양한 분야에서 또 음악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주는 앨범이다. 이렇게 플로우 글로우의 앨범 플로우 글로우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버티버도 버티버지만 힙합 앨범을 리뷰하는 것 자체도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또 새로운 시도를 한 영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이팟이었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